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주택 토지 보유자 131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서울에선 4, 5집당 한 집꼴로 내는 세금이 된 겁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확정일자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도 표준 계약서상 특약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주택 매수 수요가 끊기면서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가뭄도 이어지면서 올해 4분기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밥집이나 카페에 가면 내가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꼭 뭘 먹는다 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영화관에서도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서 맨 뒷자리 아니면 중간 이렇게 그 자리에서만 영화를 예매해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가면 이 화장실 꼭 내가 들어가는 칸에서만 볼일을 본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집에서도 그런 자리가 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혹시 이 TV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소파 자리가 편한 자리라면 그 편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드리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좀 비 소식이 있어서 지금부터 날씨가 조금은 흐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흐리지 않도록 맑은 해가 뜰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서호진 본부장 나오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이제 현재 지금 주택 시장을 굉장히 좀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부 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뭐 규제 지역도 해제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거래가 좀 뭔가 활발해지길 기대했던 상황이 매도자들이 물건을 다시 걷어들이는 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뭔가 좀 이제 경직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인 만큼 뭐 내가 가진 부동산이라든지 앞으로 뭐 갈아타기 고민, 뭐 이사 고민 있으신 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향후 뭐 나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제가 또 좀 깊게 상담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부동산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은 남들과 달리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좀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분야일 텐데 부동산만큼 또 남들의 말에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망하다 보니 나도 역시 관망하게 된다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 좀 전문가와 함께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호진 본부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본부장님 어떤 분들 좋은 내용 담아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 즉 아파트 가격 자체가 점점 가격이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격이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뭐 부동산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 뭐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매도 매수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서울 지역에서 이제 투자 쪽에도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앞서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투자처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나중에 얼마만큼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투자 상담까지도 이게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내가 가진 부동산 고민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쪽에도 이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도 스스로 검색해서 좀 투자처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 정보 중에 진짜 알짜배기 정보, 올바른 정보가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좀 검증하고 또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서우진 본부장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무료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운정 신도시 해설마을 7단지에 지금 43땅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4년 전에 한 4억 7천원에 이제 이거를 사갖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시세가 한 6억, 한 후반 정도는 간다 그래요. 네. 6억 후반대에 지금 시세가 네네. 여기가. 음. 그래서 그냥 여기 아파트를 이거를 팔아서 그냥 여기를 전세를 이제 살고 네. 나머지 돈으로 지금 한 2억 정도가 남는 것 같은데, 네. 그것으로 지금 서울에 지금 뭐 재개발 그 가능성 있는 요즘에 빌라가 좀 대세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나중에 뭐 그 빌라 사서 아, 좀 갖고 있다가 뭐 이게 뭐 모아타운이나 이런 걸로 되면은 뭐 아파트가 하나 분양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건 어떨지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네. 말씀 주신 게 이 파주의 운정신도시 해솔마을 네. 7단지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거주와 좀 투자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걸 매도한 후에 차익으로 재개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선 네네. 이 아파트 전망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운정신도시 거주하고 계시네요. 네네. 우선은 일단 뭐 지역적인 전망부터 한번 입지라든지 전망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지금 살기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네네. 공원도 굉장히 호수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 네. 뭐 내가 뭐 조용하게 살기에는 이만큼 좋은 아파트는 없죠, 사실. 네. 그렇죠. 이제 살기는 아파트 되게 좋아요. 네, 그죠. 살기는 굉장히 좋으신데,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뭐 이 지역에 조금 뭐 장단점을 좀 꼽자고 하면은 사실 운정이 서울이랑은 거리가 좀 많이 멀잖아요, 그죠? 네네. 뭐 차 타고 다니기 거리가 멀고,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또 지하철을 바로 또 이용하기에는 지금 뭐 여기 경기중앙선 운정역이랑은 또 뭐 거리가 좀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GTX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GTX역과도 사실상 좀 어느 정도 뭐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이러한 좀 번거로움도 있고,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주거 쾌적성 내가 실거주하면 뭐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차라리 그냥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운정 네. 같은 경우는 자 운정 신도시가 우리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 운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네. 운정도 보통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서울 안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서울과 뭔가 좀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말 지역적으로 대규모 호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밑바탕이 돼야지 이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할 수 있겠는데, 저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큰 특징을 하나 살펴보자면은 우리 최근 들어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권 서울 가까이 있는 외곽권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는 바람에 많이 올라가지고 운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풍선 효과 있죠. 풍선 효과. 풍선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이 풍선이 있으면 가운데를 이렇게 꾹 누르면 양쪽에 불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그런 효과를 봐가지고 이 운정신도시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네. 뭐 운정이란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권 내에서 가장 큰 교통 호재를 할 수 있는 이 GTX A 노선이 또 들어온다라는 이런 호재를 밑바탕으로 이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는 만큼 즉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거기다가 사실 또 서울에서 뭐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려고 하면은 사실 이 지역으로 뭔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좀 뭔가 이제 계속 거래를 해주면서 사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이 좀 유지가 될 텐데 사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들어오기에 거리가 너무 멀고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이제 뭐 네네. 가격 상승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 나중에 뭐 지금 뭐 좀 가격이 좀 빠진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 돼서는 사실 여기가 가격이 우리가 뭐 이전에 올랐던 만큼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쵸. 차라리 그냥 네. 이거를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우리 매수했을 때보다 가격은 좀 올라줬죠. 네네. 차익을 그쵸. 보셨잖아요. 근데 네네. 다만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근데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시고 이거를 팔고 다른 데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 가격으로 지금 팔고 웬만하면 좀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비싸니까. 다른 지역들도 다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그죠? 그렇죠. 예, 네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내가 만약에 이 지역에 운정에다가 거주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그 차익으로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안쪽으로 투자하는 방향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매도하고 전세들하고 하시면은 뭐 자금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남는지 제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한 2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한 2억 정도 이제 자금이 남으시고 네네. 그러면은 아마 좀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보시거나 이제 뭐 보셨다라든지 관심 있는 지역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관심 있는 지역은 네. 지금 아무래도 한강 주변으로 지금 흑석동은 좀 비싸고 그 옆에 노량진 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뭐 저희 방송 챙겨봐 주시나 봐요. 저희가 이제 항상 노량진 네네.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여유자금 2억대 우리 서울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뭐 뉴스 같은 거 그리고 뭐 영상 매체들 찾아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뭐 개발을 많이 한다 이런 소리 때문에 지금 사실 2억 투자로는 우리가 나중에 진짜 뭐 이렇게 될 만한 지역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보통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찾았던 지역이 용산 지역 많이 찾으셨죠. 시청자분도 아실 거예요. 용산. 거기는 안 돼 비싸서 그죠, 이제. 미역을. 이게 다들 네, 아시더라고요. 용산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개발 호재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정비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용산 지역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방황하고 계세요. 용산을 노려보고 있다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 2억 자금대로 투자할 만한 지역 어디 없나 찾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굉장히 또 괜찮은 지역이라 해가지고 제가 노량진 일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노량진은 굉장히 또 뉴타운 지역으로서 이제 많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고 뭐 노량진 저 입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뭐 자리는 또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뉴타운 지역 중에서 지금 제일 비싼 뉴타운이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네. 한남 뉴타운이고 나중에 향후 강 이남에서는 이 노량진 뉴타운이 나중에 제 생각에는 진짜 거의 한남 뉴타운과 견줄 정도로 굉장히 입지적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그 지역에도 이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많이 비싸죠.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높다 보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향후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의 옆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 주변으로. 그렇죠. 이 지역이 네. 나중에 개발 사업들이 완료가 되고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게 되면은 이 지역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지역이 상승하면은 그 옆에 있는 지역도 이게 따라가지고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 노량진 뉴타운 인근으로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 존치 지역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2002년 당시에 이제 뉴타운 사업을 이제 지정할 당시에 아직까지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존치로 남겨두겠다라고 했던 지역이 이번에 올해 얼마 전에 이 모어타운 대상지로 발표가 됐거든요, 여기가.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이 대상지 거기 발표된 때는 그 발표되자마자 가격이 2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렇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딱 그 지역이 돼버린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못 들어가 그러면 또 그 옆에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 옆에도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옆에까지 들어볼까? 아직까지는 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그래요? 물건은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건 자체가 워낙 많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겠네요. 가서 내가 찾기에는 물건 찾기는 쉽지 않은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 아.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마 이제 운전 신도시 같은 경우가 사실 매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맞아요. 일단 우선은 매도하는 방향 쪽으로 좀 결정하시고 한번 이제 매수자를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상담을 요청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아, 네. 제가 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내가 뭐 또 자금이 조금 변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노량진 뉴타운 인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할 수 있는 또 좋은 지역 있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지역 콕 집어가지고 상담 한번 다시 도와드릴게요. 아,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진행하는 게 투자 목적에서는 더 맞겠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우선 빠르게 선행돼야 하는 게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대한 매도 전략이니까요. 거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빠르게 매도해 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꼭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언제든 무료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이제 그 거주 목적으로 네, 아파트를 하나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인 가구니까 네, 보고 있는 아파트가 상계동 주공 2단지 네. 를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평이 6억이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5억 5천까지 됐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매수를 해도 좀 내렸을 때 네. 매수를 해도 될까 지금 아. 궁금해갖고 네, 연락 잘 그래서 주셨어요.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원구의 이 상계 주공 아파트 2단지를 좀 보신 거고요. 실제 네. 거주 목적으로 최근 이제 급매물이 나오니까 지금 좀 이걸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네, 네, 전문가의 그렇습니다.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실거주 반갑습니다. 아파트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더 침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네, 지금 사면은 좀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금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대기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네, 네, 맞아요. 그 중에서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지역을 좀 찾는다고 하시면은 저는 좀 찬성을 드리고 있긴 해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계속 우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노원구 일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최근 들어가지고 2030 세대들 있죠. 2030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디 보면 이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이 지역에 매수세에 좀 참여를 이제 많이 하는 지역인데, 자 그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 노도광 지역의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급등을 했었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이 떨어진 가격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좀 더 하락폭이 좀 클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지역에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지고 이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이제 노원구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뭐 실거주 면에 있어서라든지 투자 가치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좋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자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이 지역 노원구라는 이 상계동 중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계 주공 자체가 노원역 기준으로 뭐 1단지부터 저기 위에까지 마들역까지 쭉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쭉 이어지는 말 그대로 이 주거벨트가 굉장히 대규모로 잘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인데다가 뭐 학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 뭐 상권이라든지 뭐 지하철 노선까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봤을 때는 실거주 목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 이제 좀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네. 뭐 실거주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뭐 부동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기 때문에 가격이 좀 하락을 볼 수 있겠지만 이 노원구 일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이 네네, 개성에 대해 그렇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예, 좀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재건축을 추진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전 정권에서는 거의 재건축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노원구 일대 단지들은 이 정밀 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통과를 하고 있어요. 잘 통과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보신 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2단지뿐만 아니라 이 가격에 맞춰서 보셔야 되면은 저 이게 네. 뭐 10단지부터 12단지, 뭐 9단지 이런 단지들도 현재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은 안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입지적인 면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이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네. 시장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은 수요자들이 이 노원구 일대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뭐 재개발에 대한 호재라든지 그리고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시장이 좀 좋아지는 시기에는 가격이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만약에 네. 매수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금매 나온 싼 물건이 있다면은 매수 찬성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네. 뭔가 좀 이렇게 올해 안에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네. 시간을 조금 더 두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이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규제 완화책들이 아무래도 뭐 12월이라든지 연초 되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매수 시기를 고민을 하실 때는 지금 당장에 뭔가 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 텀을 두고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그 매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춰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현장에 가서 좀 공인중개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면서 금매 나오면 연락 달라고 말씀 주시고 매수 시기는 잘 조절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몇 개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뒷번호 3438번 쓰시는 시청자분 주신 내용인데요. 마포구의 대흥 태영 아파트 79제곱미터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거주 목적인지 아닌지 여부가 조금 빠져 있긴 한데 아마 그 매수 시기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자,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로 매수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조금 있다가 저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답변 먼저 드리면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찬성 의견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이제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대흥역이랑 공릉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규모 자체도 약 한 보면 한 2,000세대 될 정도로 대단지 아파트를 규모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우리 마포라는 지역, 이 마포 공덕이라는 지역 자체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서울에서도 이 상급지로 꼽히는 이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도를 좀 넓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우선 자, 지금 마포 태영 아파트가 현재 이제 공덕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인근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마포라는 또 대규모 업무지구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 바로 마포대교만 건너가면은 바로 또 이제 여의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직주 근접성 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아파트다. 자, 따라서 직주 근접성이 좋은 만큼 서울에서 굉장히 또 상급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주 근접성이 좋은 만큼 그리고 이제 상급지라는 만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또 가격 하락에 대한 이런 방어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또 잘 되고 있고 특히 상급지라는 경우는 나중에 이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됐을 때 또 다른 지역들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더 좀 뭔가 좀 원활하게 좀 빠르고 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데는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고 나중에 리모델링 호재까지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고 단 지금 매수하신 것보다는 다시 한번 또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한 내년 초나 중순쯤 다시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만의 호재로서도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시기만 내년 초부터 조금 조율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때 다시 저희에게 한번 고민 상담 주세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659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부평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정확한 주소는 좀 빠져있긴 한데 이번엔 부평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부평역이 지금 이제 지도 보시게 되면은 부평역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인근 지역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이게 상업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상업 지역이 많다는 것은 즉 오피스텔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지역인데 자, 우선은 그러면은 제가 답변 드리면은 저는 만약에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냥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낫다. 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이 상업 지역이라고 이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린 점 지금 아마 시청자분도 과거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또 수요도 많은 지역이고 특히 뭐 인천과 서울을 어떻게 보면 이어줄 수 있는 이런 또 굉장히 또 상업도 발달하고 특히 뭐 1, 2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임대도 잘 들어오고 뭐 계속해서 뭐 가격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매수를 또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게 다른 타 부동산 뭐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물건에 비해서 감가 부분 즉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다른 부동산 형태들에 비해서 좀 더 크다는 점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업 지역이 굉장히 또 크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 지역에 짓는 게 아니라 용적률이 아주 뛰어난 용적률이 좋은 상업 지역에 뭔가 이제 뭐 물론 오피스텔은 원래는 이제 사무 용도로 지어지는 거긴 하지만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주택에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굉장히 많이들 공급되고 있는데 이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좋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시는 오피스텔 말고도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신축 오피스텔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점. 자, 그 물건이 시장이 계속해서 공급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가진 물건은 이미 가만히 있어도 감가는 시작돼서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특히나 또 주변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구축인 내 물건은 신축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않으신다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진 가격에 또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좀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뭐 투자용으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월세로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이 부평 일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좀 매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매도하는 게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빠르게 매도 전략 세워보세요.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652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수원시 영통동에 삼성 태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하는지 매도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수원으로 좀 가볼게요.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자, 지금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바로 또 삼성 단지 옆에 있네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좀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지금은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어떻게 보면 버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 이 수원일 때도 피할 수는 없었죠. 수원일 때는 피할 수 없고 아마 조금 이제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서 매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뭐 수인 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딱 바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이제 태양 아파트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 뭐 지하철 이용하기에도 문제없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뭐 인근적으로 여기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굉장히 또 주거 벨트가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우리 이제 분당선 같은 경우는 서울과 또 서울 강남으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편리한 교통 노선인데다가 지금 바로 인근으로 보시게 되면 또 여기가 또 굴지의 대기업인 또 삼성이 또 들어가 있는 또 대규모 이런 공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저 주거의 편의뿐만 아니라 여기도 뭐 직주 근접성이 좋고 거기다가 또 단지 규모가 또 굉장히 크다 보니까 수요자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있을 수 있다라는 장점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수원 내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여기 태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지도 보시게 되면 이 신나무실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벽적골이라든지 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현재 인근 아파트들이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리모델링 추진들이 우리 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단지들까지 함께 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 지역 자체가 향후 새 아파트들이 많은 깨끗한 주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주변 아파트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나중에 시장 회복 시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지닌 아파트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 호재까지 보시면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의 이 배후를 두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언제든 또 마음 흔들리신다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는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요? 이런 고민도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거 매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매도한 후의 계획도 참 중요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호진 본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본부장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과연 내가 물론 살고 있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이 어떨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아파트 매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매수할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지 안 좋은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꼭 한번 전문가의 상담 꼭 저는 이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방송 상담뿐만 아니라 1:1 대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뭐 매수 매도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세금에 대한 고민 이렇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들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등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업지들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에도 과연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과연 그럼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지역에 선점 투자를 해서 내가 나중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투자 차익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전체적인 부동산 상담을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우리 전화 상담도 좋지만 1:1 대면 상담 이용하시면은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1:1 대면 상담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조금 더 심도 깊은 부동산 투자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1:1 대면 상담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사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살펴볼까요? 네. 사실은 네. 요즘 분위기가 부동산이 뭐 오른다 내린다 말도 많은데 네. 그래도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얼마 전에 친구가 신축 빌라를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동네가 동대문구 답심리 쪽인데 네. 좋다고 해서 저도 그걸 한번 똑같이 신축 빌라를 하나 네. 전세 끼고 네. 투자해보면 어떨까 하고 해서 네. 나중에 이게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아. 이런 신축 빌라를 사도 네. 개발이 되는지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해가지고 네.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그러면 정확한 주소를 좀 알고 계실까요? 주소는 잘 모르고요. 네. 답심리 레미안 위브 아파트 근처의 신축 빌라예요. 네, 레미안 위브 아파트 근처에 그러니까 네. 친구 따라 이번에 강남이 아니라 이 동대문구 답심리로 좀 가보는 게 괜찮을까 보시는 네. 건데 네. 여기에 이 신축 빌라 갭 투자를 해도 아파트를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네. 이 지역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친구는 야, 잘 주신 그래요? 것 같고. 아, 네. 친구분이 아마 지금 이제 레미안 리브가 이제 답심역에서 이제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뉴타운 사업지죠, 여기도. 레미안 리브가 이제 요 위쪽에 위치하고 아마 지금 친구분이 하신 데가 이 답심역 위쪽으로 해서 이쪽 여기 길게 있는 블록 어딘가 아마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동네가 되게 지저분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같이 가봤는데 네. 정신없고 기와집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서 네. 이 동대문구 지역 자체가 사실 네. 과거에서 이게 여기도 이제 청량리라고 하면 뭐 지하철역도 크게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과거에부터 이제 오래 전부터 구성되어 있던 이런 주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전동 답심리 지역 자체가 뉴타운 사업을 진행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보셔야 되면은 뭐 뉴타운 사업이 잘 진행된 곳이 있고 또 뉴타운 사업 진행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네. 아마 친구분들 거기 이 지역을 보신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저기 친구 따라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요거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자, 뭐 신축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신축이에요. 새로 짓는 거. 여기 같은 경우 예. 사실 신축 물건은 거의 없어요. 물건이 다 거의 없다 오래된 보니까 거고, 찾기는 예. 쉽지 않을 건데 친구분이 굉장히 어떻게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시청자분도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좀 더 예. 이야기 들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우리가 이제 신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투자에 이제 좀 고민 중이신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네. 이 신축 빌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신다. 자, 이렇게 좀 느끼게 될 텐데 자, 신축은 그러면은 재개발되면은 아파트가 안 나오냐? 아파트 받을 수 있느냐? 신축인데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신축도 상관이 없죠, 당연히. 아, 신축도 그래요? 당연히 상관이 없는 게 예.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구역이 있고 가운데 요만하게 뭐 신축이 들어와 있다 해요. 예. 과연 이 신축이 그러면은 이 신축을 빼고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아파트 네. 뭐 빌라라든지 뭐 주택 단독 주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전체적인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정말로 이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노도 여건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지도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도로가 어떻게 보면 뭐 반듯하게 잘 나 있다 이렇게 뭐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세세하게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큰 도로, 이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이 도로 말고는 요 가운데 안쪽에 있는 집들 있죠. 예. 여기는 차가 못 들어가요. 아, 도보로밖에 그래요? 이용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제가 아까 왜 신축이 없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건축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고 낡은 집들은 많아가지고 우리 집도 새로 짓고 하고 싶은데 아예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안쪽 지역들은 공사 차량이 못 그래요?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래전부터 뭐 계속해서 노후된 주택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붐이 일잖아요. 예. 이런 붐이 일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도 충분히 개발할 만하다라고 이제 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개발 진행에 있어가지고 뭐 주민들의 의지 일단 가장 중요하죠. 예.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주민들의 의지보다 오히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이 지역에 대한 노후도예요. 노후도. 지금 사실 이 전동 답신 뉴타운 인근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지역들 이 앞에 있는 지역들은 여기는 이제 상업 지역이라 가지고 여기는 이제 역 주변으로는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들이 쭉 자리 잡고 있고 뭐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딱 남아 있는 주택가 답신이 레미안 위브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딱 남아 있는 주택가들 이 지역이 지금 이제 뭐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노후도 여건을 딱 살펴봤을 때는 노후도 여건도 다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 외 부수적으로 뭐 호수 밀도라든지 접도율, 과소 필지 비율들 이런 것들도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다 충족이 되는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자, 만약에 지금 이런 지역이 나중에 우리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아타운도 추진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지하철 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반경으로 350m 안쪽으로는 다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은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역세권 개발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이 지역의 과연 노후도가 얼마나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의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 주변 지역으로도 지금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또 상당히 많죠. 지금 답심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역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용락동 일대는 이미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하고 있고 철거까지 다 끝났어요. 철거도 다 끝난 상황이고. 펜스 쳐져 이렇게 펜스 쳐져 있죠. 가보셨네요. 예, 가봤어요. 여기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미 우리 위쪽으로는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돼가지고 새 아파트들이 가득하게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2호선 용담역이랑 답심역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역 용답동 일대 지금 이 지역이 지하철 역세권과 이제 입지가 좋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개발에 네.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노후도 요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인근 지역에 얼마만큼 개발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주변 지역에 개발 많은 지역들 주변에 네. 아무도 개발이 안 한다고 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개발한다.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데 옆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옆에서 개발하는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 답심역 일대 같은 경우는 향후 뭐 역세권 개발이든지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네. 그래요. 그만큼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저는 지역이고 신축이라 이게 야 무슨 집을 새 그릇 지는데 무슨 이런 게 아파트 주냐고 막 친구한테 궁금하다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막 그랬거든요. 네. 음, 근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신축을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네. 장점이 뭐냐면 아까 시청자분이 우리가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네. 그가 만약에 이제 신축인다고 하면은 집도 깨끗하죠.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도 시간이 또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중간에 우리가 임대 전세를 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전세금이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전세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네. 들어간 투자금이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또 네. 장점이 있고 예. 나중에 뭐 재개발 들어간다 했을 때 뭐 사실 네. 뭐 신축과 구축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고 내가 예. 이 재개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 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워예요. 물론 네. 내가 뭐 신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재개발 네. 진행이 되고 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네. 우리 건물도 나이가 먹게 되고 결국에는 네. 이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구역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기회는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축이 더 나중에 관리하기도 더 편한 부분들도 있고, 네. 예. 아, 오히려 또 신축이 우리가 뭐 이제 재개발 투자에 있어가지고 좀 더 뭔가 내가 투자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뭐 신축 건축이라는 큰 의미 없이 차라리 그냥 네.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뭔가 좀 내가 저렴한 금액대에 남들보다 먼저 조금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네. 이 답심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음. 찬성 투자하시면 좋을 네.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소액 투자 1억 5천으로 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 서울에서 1억 5천대로 네.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지역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네. 거의 남은 지역 없고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네. 모아타운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뭐 모아타운뿐만 예, 예. 아니라 좀 있으면 예. 또 신속통합 기획도 발표를 할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개발지들이 하나씩 계속 발표가 되면은 예.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노후된 주거 지역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 선택을 예.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예. 지금이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차라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결론적으로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좋은 친구분을 두셨으니까 함께 가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하락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발 빠르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역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남은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한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 고시촌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곳 노량진이 계속해서 좀 새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제가 방금 좀 전에 이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리면서 과연 재개발지에 투자를 뭐 하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 그러면은 사실 구역이 지정된 곳이라면은 우리가 100% 진행될 수 있다라는 100% 진행이 되는 지역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가 되는 물건이니까요. 근데 하지만 그런 지역만은 투자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자금이 소액 투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아직까지도 구역이 지정되지 않고 앞으로 저 구역이 지정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그런 지역을 찾기 위해서 꼭 고려하시는 부분들 제가 딱 콕 집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노후도죠. 이 노후도 여건이 기본적으로 맞아야 된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노후된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이 사실 개발 가능성이 서울시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지역.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 당연한 말씀이시죠.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내가 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를 들어가고 좀 더 높은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이제 이런 우리가 장점을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 선정함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뉴타운 해제 지역들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서울에
이 많은 지역들을 이제 뉴타운 지역으로 구역을 지정했었었는데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뉴타운을 지정을 해줬는데 뭔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뭔가 좀 반대가 많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들, 과거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이런 해제된 지역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들이 향후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오히려 또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해서 이제 노후도 높은 지역 그리고 아직까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 그리고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한번 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입지면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은 서울에도 굉장히 노후된 지역들이 많죠. 그 노후된 지역들 중에서도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 우선 도심권이죠. 서울 도심권. 말 그대로 이제 서울 도심권 내가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을수록 향후 더 높은 이 가치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서울 도심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서울 도심권 내에서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 지하철 역세권 이 지하철 역세권을 꼭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 이 역세권 주변으로도 노후된 주거 지역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단독으로도 뭐 추진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변의 개발에 대한 움직임들이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 곳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좀 더 내가 투자했을 때 더 개발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찾아본 게 중요한데 자 그 지역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청량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는 이 서울에 있는 이제 노량진 뉴타운 일대가 굉장히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한강 이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노량진 뉴타운인데 자리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지금 멀리서 나왔는데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9호선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또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의도가 위치를 하고 있죠. 여의도 위치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게 용산이 위치를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입지문을 봤을 때는 서울에서 내놓으라는 가장 큰 업무지구들이 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말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바로 인근으로 또 한강도 자리 잡고 있죠. 자 거기다가 이제 지하철도 지하철 1호선 도심권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1호선과 우리가 또 서울에서 요즘에 또 가장 핫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9호선까지도 더블 역세권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 노량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뉴타운 사업지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향후 뛰어난 가치 상승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 이런 가치가 높은 지역인 만큼 우리가 이제 일군 건설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이저 건설사들이 이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브랜드들이 아닌 이 하이엔드급 브랜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 아파트를 이 노량진 뉴타운에 앞으로 이제 건설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뭐 개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 자체가 이 지역 브랜드 가치 자체가 향후 진짜 이 강 북에 있는 한남 뉴타운과 거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지역이 입지적으로 굉장히 지역 가치, 지역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많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 노량진 뉴타운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노량진 뉴타운 어느 지역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노량진 뉴타운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인근 지역으로 과거에 존치 지역이 있었죠. 이 존치 지역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고 이 모아타운 선정된 바로 인근 지역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남아있는 이런 주변 지역들 이 주변 지역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발 가능성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꼭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분석을 도와드린 이 노량진 지역에서도 모아타운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거든요. 노량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1:1 대면 상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